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저품질 없이 안전하게 대행사를 통해서 건발권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여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저품질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댓글 내용들을 좀 제가 읽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행사에서 받는 원고를 그대로 포스팅에 옮기면 저품질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수많은 개인 블로거들이 대행사와 조인을 하셔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저품질에 걸려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품질 없이 안전하게 건발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요. 현재 저희 대행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하우 위주로만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발권은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 예를 들어서 월간 조회수 약 1000건 이상의 키워드로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블로그 지수 정도는 돼야 실행사와 조인을 하시고 또 건발권으로 이렇게 이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익스플로우 시크릿 모드 전환입니다. 우선 건발권에 앞서서 꼭 해두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건발권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행사 직원들은 초기에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설정을 해놓고 포스팅을 합니다. 원고 내용의 문제 때문에 저품질에 걸리는 경우보다는요, 사실 본인이 작업을 잘 못해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에서는 포스팅이 이루어지는 해당 컴퓨터의 맥 어드레스와 또 IP 어드레스 기록을 긁어갑니다. 로직에서 긁어간 기록을 필터를 한 이후에 나름의 기준으로 해당 블로그를 저품질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한 대에서 2개 이상의 IP로 블로그를 여러 개를 키우실 거라면 간단하게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컴퓨터에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어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익스플로어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에 들어가셔서 대상 맨 마지막에 영문자로 다시 프라이빗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고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익스플로어 창을 한번 열어보시면 시크릿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고정 IP를 사용하시거나 핸드폰 테더링을 통해서 IP를 변환하고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블로그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로직에서 인터넷 히스토리나 쿠키 값을 긁어가지 못하도록 시크릿 모드로 전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사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아마 개인 블로거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시크릿 모드로 전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불법 키워드를 조심하라. 대행사에서 원고를 받으실 때 체크사항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키워드요, 성인 키워드나 도박 키워드나 유흥업소 키워드, 이런 식의 키워드들은요, 작업한 원고들을 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자마자 블로그가 네이버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불법, 대출, 유흥, 불법 마사지 이런 식의 키워드들은요, 네이버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원고를 받았을 때 비슷한 컨텐츠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절대로 그 원고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포스팅 내용 안에 키워드 남발. 자, 원고 내용에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가 너무 남발되어서 많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행사에서 타이어 광택이라는 키워드로 상위에 올리길 원해서 원고를 주셨다면 포스팅 내용 안에 타이어 광택 키워드가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2015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내용에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위에 잘 올라가는 그런 시절들도 있었는데요. 현재 로직 기준으로는 너무 과하게 키워드를 남발하는 경우에 어비징으로 저품질이 되거나
순위가 상위에서 확 밀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키워드는 내용에 약 4개에서 5개 정도만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수치라는 건 없고요. 저희도 물론 하루에 포스팅을 40개 정도 하면서 나름의 기준도 세우고요. 또 연구도 하고 평균 가상 수치라는 걸 내고 그 계산된 수치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 로직에 맞는 최대한 비슷한 수치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 수치는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4번째, 같은 키워드 포스팅 반복. 발행하는 포스팅마다 제목이 같을 경우입니다. 대행사 직원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의 블로그에 여러 개의 포스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발행하는 포스팅마다 제목이나 키워드가 똑같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블로그에 첫 포스팅을 타이어 광택이라는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요. 이후에 올리는 포스팅도 타이어 광택이라는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블로그를 올릴 때마다 남발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는 같은 패턴이나 키워드 남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참신한 포스팅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로부터 건발권으로 원고를 받으실 경우에 원고를 받을 때마다 같은 제목이나 같은 키워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 포스팅에 만약에 타이어 광택이라는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셨다면 이후에 올라오는 B 포스팅, C 포스팅의 경우에는 좀 다른 키워드로 번갈아 가면서 좀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를 오랫동안 관리를 하시다 보면 어차피 어느 정도 유도리가 생겨서 좀 알아서 조율을 잘 하시게 될 텐데 처음 건발권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면서 건발권으로 외주를 받고 또 작업을 하실 텐데 보통 저품질이 오는 경우는 위에 설명드렸던 경우들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저품질이 오거나 또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2개에서 3개 정도는 키워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대행사와 조인을 하시고 원고를 받으실 때 받은 원고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정도로 수정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또 대행사 직원과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고요. 조율을 하시는 것도 꾸준히 롱런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노하우를 오픈하면 킴쌤님은 뭐가 남나요? 자, 여러분들 광고주들은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해서 광고주가 겹치거나 내 밥벌이를 뺏긴다면 당연히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15년을 운영을 하다 보면서 그런 경우는 거의 흔치가 않고요. 오히려 윈윈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하우를 유튜브에 오픈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 채널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저품질 없이 블로그로 건바이건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번에 킴쌤TV 오픈 채팅방을 오픈하였습니다. 영상 내용에 텍스트로 주소를 좀 명시를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질문과 유료 강의도 같이 하고 있으니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이상 마케팅 일상의 플러스 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